요즘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여야의 대치가 심각하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은요, 국회 1호 법안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 그 법안을 만들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처분적 법률이라고 해서요, 그냥 국회에서 동의만 하면 사법부도 거치지 않고요, 행정부도 거치지 않고 바로 시행이 되는 것, 이게 처분적 법률이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쉽게 말하면 돈을 뿌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야, 저는 이것을 보면서 결국 말입니다, 이재명포 민생회복지원금을 뿌린다는 것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윤석열 대통령도 하지 못하는 일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다고. 그래서 대통령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슈퍼 대통령이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민생회복지원금을 처분적 법률을 활용해서 만약에 돈을 뿌린다면요, 슈퍼 대통령이 이제 통치를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틀리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국회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지 법을 집행하는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상권 분립의 원칙입니다. 처분적 법률을 통해서 법으로 바로 국민에게 직접 정책을 행한다, 아니면 법을 집행한다, 이것은 통치입니다. 국회가 행정부도 거치지 않고 국민을 통치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상권 분립에도 어긋나죠. 그렇지만 하겠다는데요. 공익적 가치가 클 경우에는 5.18 특별법 조항 같은 그 경우나 당장 시급한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가 처분적 법률을 활용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한 나라의 두 대통령이 되는 건가요? 실제 행정부의 수반인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있는 거고요, 국회에 거대 야당인 다수당의 어떤 당수가 직접 통치를 하는 듯한 슈퍼 대통령이 있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나라에서 공존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이렇게 되면 나라는 점점 불안해질 겁니다. 기본적으로는요, 정부의 예산권,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고요, 또 정부의 동의 없이 국회가 정부 지출 예산을 늘리거나 또는 새로운 항목을 설치하거나 이럴 수 없다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처분적 법률을 통해서 이렇게 강행을 한다면요, 제가 생각해서는 부작용이 엄청날 겁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가 둘이라고, 이게 정책에 대한 혼선도 가지고 오고요, 누가 정책을 펴는지 누가 행정부를 통제를 하는지 도대체 알지도 못할 정도의 어떤 충격이 저는 시장에 올 거라고 보거든요. 제발 저는 정신 좀 차려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같은 이 시점에 정부의 재정 여력이 없는데 1인당 25만 원씩, 가구당 100만 원, 그것도 빚내서, 추가 경정 예산이라는 게 빚내서거든요. 빚내서 13조를 뿌린다는 것, 이게 일단 말이 안 되고요. 안 그래도 지금 물가가 높아서 국민들의 삶은 고물가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또 돈을 뿌린다? 시중의 통화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돈은 휴지 조각이 되면서요, 물가는 자꾸 더 올라갑니다. 이런 부작용이 있는데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히 말입니다, 22대 국회 박찬대 대표는요, 무조건 국회 1호 법안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공언했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뭐 답답하지만 이것도 국민의 선택이죠. 이렇게 하라고 국민들이 도장을 많이 찍어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도자들은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돈 뿌린다고 경제가 좋아지나, 깜짝은 좋아질지 모르나 전체적으로는 물가가 더 오르고요,
경제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저는 발전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슈퍼 대통령직은 좀 그만두고요. 야당의 대표로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통치를 하겠다는 처분적 법률을 못내 말입니다. 무섭게 생각합니다. 시한폭탄이 돼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국가의 통치는 행정부의 권한이니까 행정부의 책임도 없지 않겠지만 돈을 무조건해서 뿌린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거대 야당의 폭주, 독재, 저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을 더 어렵게도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